네, 안녕하세요. 홍현영입니다. 네, 들어오신 분 계시면 채팅창에 인사 또는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불리시한 입장을 가진 주식 책을 쓴 작가인데요. 제가 사실 비트코인이 앞으로는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제목은 차라리 일을 하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취업 시장에 뛰어든 이유.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우리로 치면 대략 58년생 전후로 태어나신 분들을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잖아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실 이제 시점이 됐잖아요. 은퇴를 하시는데 다시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계시다는 기사예요.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채우신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도 다른 소일거리를 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참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던 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대기업에서 평생을 20년, 30년을 근무하고 나서도 뭐 어떤 이유로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직장을 그만두시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집이랑 뭐 이런 차나 자산들이 있는데, 그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가 계속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직장이 없으면 지역 가입자라고 전환되는데, 요게 가지고 있는 자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돼가지고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싸다는 게 뭐 몇십만 원이겠죠.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내진 않겠지만, 이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소비 수준을 줄이지 못한 상태인데, 그때 이 금액을 받으면,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타던 차를 팔 수도 없고 골프백을 바로 팔 수도 없고, 그리고 살고 있는 집도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아무리 60에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뭐 적어도 20년, 정말 많으면 30년, 40년까지도 살 수 있게 된 세상이니까 그걸 당장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집을 팔고 어디 뭐 강원도 산골 이런 데로 들어가면, 본인이 그동안 살았던 거주 지역 중심으로 만들었던 커뮤니티가 다 박살이 나는 거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은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34만 3천 명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에서 29세는 10만 명, 30에서 49세가 3만 4천 명 줄어들었고, 30에서 39세는 겨우 7만 명이 늘어났는데, 진짜 주요 경제 인구는 7만 명밖에 안 늘어났는데, 여기 베이비 부머 세대 60세 이상, 그러니까 그 정년이 지나신 분들이 34만 명, 그러니까 가장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은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의 통제받는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진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요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되게 긍정적인 어르신 분들은 이 나이에도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어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는데, 물론 이제 저는 그 직업이나 내가 나를 어디서 찾아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굉장히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되고 정서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신입사원 때부터 주변 사람들을 되게 많이 관찰했었거든요. 그런 부동산만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저도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저는 조금 더 부동산보다 높은 수익을 부동산만큼 투자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도 계속 공부해가지고 조금씩 모으고 있었지만, 이 화폐 가치 하락하는 속도가 이렇게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걸 보면서, 이제 이거는 정말 머지않아 웬만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뭐 20억, 30억 돼버리면, 그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다 싶은데, 제 주변에 사실 되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저 말고 이제 제 주변 분들이 이제 원래부터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되게 많이 사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공부를 조금 제가 이제 도와준 친구들을 보면, 보통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거나 서울에 한 채 있는 분들이 많은데, 딱 얘기하는 게 이제는 무조건 비트코인만 사야겠다. 뭐 팔란티어 얘기해도 안 들어요. 어차피 그거 팔란티어 사서 벌면 다행인데 세금도 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거나 어딘가로 보내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 현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체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부터 내가 진짜로 어 부를 늘린다는 건, 저는 사실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정말 진정으로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찾았던 게 이제 뭐 우량자산 적립식 투자, 하여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관찰을 잘 해봤는데, 뭐 연봉으로 세전 1억 2천 이렇게 받아도 실제 실수령은 못 빼고 하면 한 650이고, 이거 가지고 뭐 월급 대부분을 이제 이자 상환하고 원리금 상환하고 애들 학원비 내고 와이프 생활비 주고 나면, 막상 이 사람들이 진짜 한 달에
뭐 30만 원, 4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라면서 왜 그렇게 회사를 다니나 저렇게까지 욕먹어 가면서 막 먹기 싫은 술 마셔가고 뭐 왜 다니나 했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정부로부터 통제받는 정부로부터 권리를 인정받는 자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면 그 자산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이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건보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걸 내려면 가진 자산을 팔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거 팔면 돈 번 거만큼 양도세 내야 될 수도 있고 또 팔 수가 없는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미 전세 세입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전매 제한이 걸려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거 담보로 뭐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걸 팔면 그걸 상환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못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얼기설기 있어 가지고 일단 겉으로 봤을 땐 부자인데 하는 행동이나 하는 삶의 질은 전혀 부자가 아닌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좀 느꼈던 건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결국에는 돈 때문에 세금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면 진정한 자유인은 아니다. 그 말인즉슨 결과적으로 그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건강을 해쳐야 되고 본인의 한 번뿐인 인생을 소비해야 된다면 저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제가 그분들 뭐 삶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실들이 저를 되게 절망에 빠지게 진짜 했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걸 꿈으로 여기는데 실제로 그 꿈을 실현시킨 사람들조차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고 그 윗사람들한테 불려다니고 뭐 주말에 골프 치러 다녀야 되고 물론 이제 골프가 재미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친구들이나 또래들이랑 치는 건 재밌죠. 재밌는데 하기 싫고 가기 싫은 것까지 가야 되는 저는 그게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진짜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그거 너무 오버한다 봉현아 그 건보료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나중 되면 뭐 다 절세할 수 있고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오버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지금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지 제가 정말 은퇴해야 되거나 정말 나중 시점이 됐을 때 적어도 뭐 5년 10년 20년 뒤에 됐을 땐 저는 지금 절세하고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다 막힐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도 바보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도 엄청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행시 보고 공무원 시험 보고 NCS 보고 다 공기업 공공기관 들어간 거거든요. 저 사람들은 유리하죠. 전산만 펼치면 누가 봉현이 형이 얼마 갖고 있고 뭐 누가 얼마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확정된 미래는 뭐냐면 장기적으로도 아니에요.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를 시작했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해서 건보료 재정은 그런 빠른 속도로 악화될 거고 정부한테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딱 두 가지예요. 정부는 세입 세출로만 운영이 되니까 자산을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빼앗거나 아니면 두 번째 돈을 찍어내거나인데 둘 중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다 조삼모사예요. 만약에 돈을 찍어내는 선택을 하면 당연히 자산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물가가 오르겠죠. 자산을 가진 사람은 잠깐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그 자산을 보유하면 자산이 비싸니까 보유세 내라 할 거고 만약에 그걸 팔면 자산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상속하면 상속세, 증여하면 증여세를 발생하기 때문에 자산을 가진 사람한테 전혀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세금을 인상시키면 진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해외로 조세 회피처로 도망을 갈 수 있고 또는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세금에 허덕이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자산을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자유인이 되는 길은 정부로부터 통제받는 자산만 모으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바로 은퇴할 건 아니니까 같은 기간 동안 더 좋은 투자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백날 지금 당장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데 팔란티어를 사서 10% 먹는 게 더 좋은 투자는 맞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에는 그걸 판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거나 또는 남는 돈은 일부는 비트코인을 사는 게 정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논리적이면서도 당연한 선택이다. 저 댓글 같은 거는 좀 읽어보는데 아주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면 강남 아파트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유 10년, 거주 10년 조건 만족시키는 게 쉽지도 않고 만족시켜도 몇 억이 양도세로 나와요. 팔고 나면 어딘가 자신들 살 곳이 있어야 하니 또 사야 되고 양도세 생각하면 확 줄여서 가도 손에 얼마 안 남습니다. 그냥 자산 가치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계산해보면 차라리 상속해 주는 게 낫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뭐 번 돈 가지고 팔아서 사서 다른 데 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막상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은퇴자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매달 100% 내 돈으로 내야만 하기 때문에 타자보다 무서울 정도로 부담스럽습니다. 내 주변의 과다한 지역 건보료 때문에 주 15시간씩 일하는 사람도 있고 친인척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일하지 않으며 직장 보험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60대 이상 취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탈세 목적으로 취업하시는 분들 때문에 나중에는 또 기준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으로는 건보료를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이게 될 거냐라는 봤을 땐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 의료보험 부동산에 매기는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게 건보료 때문에 불가입니다. 부동산은 강남 같은 핵심지 2주택의 경우 심하면 재산세 3%씩 냅니다. 10년 내면 전체 자산의 30%를 국가가 뺏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종합부동산세가 장난 아니에요. 장기적 구조에서 보면 정부, 국가만 부자가 됩니다. 개인은 전부 자본이 빼앗기며 소작농이 되어가는 거예요. 카지노에서 오래 머물면 결국 모든 자본이 하우스 딜러에게만 수렴되는 구조와 같습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위대한 이유는 양이 한정된 디지털 무기명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기명 자산은 얼마든지 국가가 뺏어갈 수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며 노동력이 줄어드는 저출산 사회에선 소득세 재원이 줄어들기에 보유세를 늘려서 야금야금 뺏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영어로 real estate잖아요. 이 real estate의 어원은 라틴어로 royal estate,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이 토지는 결과적으로 서민이나 일반 가문이 소유할 수 없는 자산이란 뜻이에요. 이 real estate의 어원 자체가. 여러분들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고대 사람들이 이 토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자산이라고 했을까라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국가에 빼앗길 수밖에 없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서울 아파트 하나 영끌한 대기업 맞벌이 부부는 아마 30년 동안 일하면서 그 아파트의 원리금을 겨우 다 갚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는 50년이 됐으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재건축할 비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은퇴할 때가 되면 정부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 주택연금이라고 하잖아요. 전 주택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나라에 빼앗긴 꼴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저는 뭐 비트코인을 몰빵하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던 것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유익했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